2교시에서는 그 배열에 대한 그 객체 구조 앞에서 저희들이 그 배열에 그 선언하는 방법, 저장하는 방법, 리터럴과 객체 어떤 객체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방법, 또 이제 구체적으로 배열의 원소에 인덱스를 넣어서 하는 방법을 소개를 했죠. 여기에서는 그 객체 구조를 사용을 해가지고 값을 저장을 하는 그거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의 설정, 이제 시간, 연도, 월, 시간과 분과,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객체 사용법. 그 다음에 그 문서의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서 HTML 문서 있죠. 그 DOM 객체라는 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많은 객체들이 있지만 요 세 가지의 객체 사용법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3교시 때 jQuery에서도 그 요 내용을 가지고 예제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객체 사용법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해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배열의 객체 개념을 사용한 방법을 좀 보면, 저희들이 그 VAR, CAR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요거는 리터럴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키와 값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 선언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객체로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요 첫 번째 name이라는 그 첫 번째 배열에 는 소나타고 칼라 블루고 스피드는 100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집 레드 스피드 70, 파삿 화이트 150 뭐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대갈로가 밖에 있고 중갈로가 이렇게 안에 있죠. 그러면 이제 밑에처럼 요 그림을 잘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 각각의 0, 1, 2라는 행 번호, 첫 번째 그 중괄로에 있는 내용, 0,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1이고, 세 번째 건 2고. 그래서 요게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카 0에 해당되는 게 name, color, speed를 이제 지칭하는 거고요. 카 1이라고 하는 첨자가 1인 경우는 첫 번째 거.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값들은 어떻게 지정이 되냐면, 카0의 점 칼라가 블루예요. 이렇게 해서는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카2점 스피드는 150이 되는 거고요. 카0 이러면 첫 번째 해당되는 원소의 값이 전체적으로 출력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요것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열과 그 숫자에 대한 값이 동일한 var 카라는 객체 안에 같이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ID 구조랑 항상 같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객체를 사용을 할 때는 그 해당되는 기능을 출력하거나 호출해서 선언해서 쓸 때 항상 ID 구조랑 같이 써서, 물론 클래스 구조로도 책에서는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ID 구조에 대한 방법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 첫 번째 카1이 출력이 되고요. id가 데이터 10이라는 값을 이제 넘겨주게 되면 밑에서 보면, 일단 그 스크립트에서 보면 카가 이제 이렇게 아까 앞에 있는 값으로 배열의 객체 구조로 이제 선언을 했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불러다 출력을 하냐면, 여기 이제 inner HTML 방법 말고 텍스트 컨텍스트 방법으로 이제 했죠. 요거는 이제 inner HTML 방법 앞에서 1교시 때 말씀드렸었던 그 방법으로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때 배웠었던 내용이 요게 데이터 1, 이제 i가 0일 때 1, 0이죠. 1, 0이라는 걸 문서에서 찾아서 보면, 요게 이제 첫 번째 소나타 블루 100, 요 값을 지칭을 하는 거죠. 이걸 찾아서 네임을 cname에다가 저장을 하고, 요거를 출력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동차 이름 다음에 카0.name,
카형의 네임이 소나타죠. 소나타를 출력을 하고, 두 번째는 데이터 2형에 해당되는 거, 블루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3형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100을 출력을 하고, 요게 i는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 1, 2 이렇게 해서 데이터 10, 20, 30, 그 다음에 11, 21, 31, 그 다음에 12, 22, 32 이렇게 순서대로 그 카에 있는 그 0, 1, 2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지칭을 순서대로 지칭을 하면서 id의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럼의 값을 순서대로 출력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array라는 그 키워드를 써서 new하고 array 그 객체 지향 그 방법으로 쓰는 방법은 더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많이 쓰죠. 일반적인 C나 자바에서처럼 이제 쓰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var 카 변수명을 쓰고요. new array라는 키워드 안에 소갈로 안에 이렇게 대갈로로 소나타 블루백 문자열인 경우는 이제 작은 따옴표, 숫자인 경우는 이렇게 그냥 적어주시면 어떻게 배열에 저장이 되냐면 오른쪽처럼 카 00엔 소나타, 카 01엔 블루, 카 02엔 100. 행번호 다음에 열번호, 행번호가 그 다음에 일식도 증가를 하고, 그래서 카 01이라고 하는 건 블루가 되겠고, 카 22라고 얘기하는 건 150이 되겠죠. 카 0은 소나타 블루 100을 같이 출력을 하든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의 array라는 키워드를 써서 하는 방법도 요것도 텍스트 컨텍스트 방법을 썼죠. id를 이제 카0, 카1, 카2 하나, 두 개, 네 개를 이제 선언을 했고 첫 번째 id는 이제 그냥 출력을 하는 형태죠. 그래서 첫 번째 걸 보면 카라는 걸 찾아가지고 그 변수명에서 찾아서 카 21에 해당되는 게 이제 화이트죠. 화이트 값을 출력을 하는 거고. 다음에 0부터 3보다 작을 때가 0, 1, 2에 대해서 카 0, 카 1, 2 뭐 이렇게 순서대로 0, 1, 2를 지칭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값을 카 0 이러면 소나타 블루 100 이걸 한꺼번에 지칭을 해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1인 경우는 지프 레드 70, 그다음에 2인 경우는 파셋 화이트 150 이렇게 순서대로 출력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또 이용을 하시면 되고 요게 앞에 있는 방법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C나 자바에서 쓰는 형태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쵸? new array라고 해서 물론 이제 에서처럼 그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은 불가능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var이라고 하나만 쓰면 어떤 형태의 그 데이터 타입 이것처럼 이제 문자열이든지 숫자든지 상관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데이터 타입을 선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 또는 자동차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소나타와 지프와 파셋 가지고 그 특성을 이렇게 동일한 어레이에 저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거를 제어하기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배열 객체는 이제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선언하고 출력하는 것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앞에서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을 이제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거의 제어문과 반복문, 그 다음에 펑션문에 다 동일하게 이 배열의 객체를 선언해서 아이디 방법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응용이 가능하고 책에서도 이제 그러한 예제 몇 개를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서 그거를 좀 학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트라는 객체인데요. 데이트가 뭐 일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new array가 아니라 new date 뭐 이렇게 해서 그 객체명을 이제 D라고 이제 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 데이트 안에 그 아규먼트 인수들은 아무것도 안 넣으면 오늘 날짜를 저장을 하는 거고요.
밀리세컨드 단위를 넣으면 얘가 그 숫자가 밀리세컨드죠. 이제 그거를 이제 바꿔서 출력을 하기도 하고 숫자 그대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트 스트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20년 뭐 6월 23일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우리 이제 그 연도 순서대로 연도와 월, 일 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순서가 바로 요 밑에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월, 일, 시간, 분, 초, 밀리세컨드 단위까지 정의를 해서 값을 선언을 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객체, 데이트 객체를 활용하는 건데, 활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있는 것처럼 아이디 방법을 써서 그 해당되는 기능을 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new 데이트 하게 되면 오늘 날짜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D1이라는 아이디로 선언을 해서 이제 요 당시 수행할 때의 날짜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요일, 그 다음에 이제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요일 먼저 나오고, 월, 그 다음에 일, 연도, 그 다음에 시간, 뭐 그 표준 시간, GMT, 그 그리니치 시간 표준시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뉴 데이트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숫자가 밀리세컨드 단위예요. 그래서 얘가, 알아서 밀리세컨드를 이제 60, 1000으로 나누면 초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뭐 60으로 나누면 분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월, 그 다음에 이제 요일, 연도, 요거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1491803527400은 밀리세컨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트링으로 넣을 수 있다 그랬죠? 10월 25일. 요거는 이제 순서는 이렇게 10월 15일, 연도, 시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하나하나 넣을 때는 이제 앞에 있는 것처럼 연도, 월,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분, 시간, 분, 초, 밀리세컨드. 없으면 이제 요 앞에 있는 거 순서대로. 그래서 얘를 이제 그 시간으로 이렇게 다시 출력을 해서 출력하는 형태는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그 미국식으로 요일 나오고 그다음에 그 월 나오고 일 나오고 연도 나오고 시간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MT 더하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행되는 게 이제 대한민국이어서 GMT보다 9시간 앞서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미국에서 설명하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표준시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어쨌든 요 데이트라는 함수, 그 객체, 데이트라는 객체도 가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객체에서는 또 그 값을 이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오늘 날짜는 아까 보면 뉴 데이트 하면 그렇고, 그 다음에 get 데이트 하게 되면 이제 그 매달, 그 월에 이제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get day 이러면 요일, 0이면 일요일, 1이면 월요일,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단어의 뜻을 알겠죠? get second 하면 초를 가져오는 거고, month 가져오는 거고, 분 가져오는 거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가져올 때는 get이고, 설정할 때는 set이에요. 뒤에 있는 거는 똑같죠? 그 영어 단어의 뜻을, 갖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설정 메소드는 이제 그 책에 있고요. 반환 메소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아이디 방법을 써서 출력을 하고요. today라는 객체의 이름이 newdate죠. 오늘 날짜가 today에 이제 설정이 됐고, today 점 이제 반환 메소드를 쓰면 예를 들어서 get per hour 올해가 이제 몇 년이냐? 2017년. 이게 이제 지금 수행하면 2020년이 나오는 거고요. get month 이러면 이제 월, get date 일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앞에 있는 new date라는 객체를 먼저 선언하고 이렇게 써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시간은 get hour, 그 다음에 분, get minute, get second는 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et time 이러면 시간, 2070년 이후에부터 지금까지의 초를 환산을 해서 get time이라고 하면 이제 그 시간이 밀리세컨드 단위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밀리세컨드 단위를 넣으면 아까처럼 그 get month, get hour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되는 월이나 그 연도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열 객체와 데이트 객체의 사용 방법, 아이디를 활용해서 그 해당되는 문서의 구조를 전체를 중에 해당되는 그 요소를 찾아서 출력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숙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문서 객체 모델, DOM이라는 게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그걸 유념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령 이제 그 HTML 문서가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돼 있으면, 그 DOM이라는 트리 구조의 객체를 활용을 하면 이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 각각의 그 태그 요소들하고 그 저장된 값죠.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변환된 트리 구조 안에 있는 객체를 사용 방법을 이해를 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다양한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DOM의 대표적인 게 다큐멘트 객체예요. 그래서 document.write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저희들이 이제 프린트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자바나 C에서도 뭐 printf, 그다음에 system.out이라는 거 있죠. 이것도 다 함수 형태로 메소드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DOM 객체 모델 안에 선언이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저희들이 출력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큐멘트에 관련돼 있는 그 주요 메소드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create element, 그 다음에 create text node, append child. 그렇죠? 그래서 이제 create element는 이제 요소 노드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태그를 만들어 주는 거고, text node는 이제 텍스트라는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child라는 건 이제 바디 객체 안에 새로운 그 요소 노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제를 보면, 요 add라는 함수가 밑에다 보면 클릭하면 수행이 되잖아요. 클릭하면 add가 수행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해서 버튼을 클릭하면 내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라는 H3의 태그 언어가 만들어지면서 수행이 돼요. 그거는 위에 있는 add가 수행이 되겠죠. 헤더라는 게 다큐멘트 DOM 객체 모델에서 create element 메소드를 불렀어요. H3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은 홍길동입니다를 이제 그 텍스트에 넣어가지고 텍스트 노드가 추가가 되게끔 헤더 안에. 그래서 document.body의 append child가 되면서 요 H3 태그 안에 내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H3 노드가 요소 노드가 추가가 되면서 수행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그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문서 객체를 생성하는 객체 모델을 가지고 다큐멘트의 객체 이름과 create element, 그 다음에 create text node, 그 다음에 append child 세 가지가 필요하죠. 각각을 정의를 하고 추가하는 거. create element는 태그를 추가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텍스트는 create text node고, 요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게 append child고, 그거를 body에 추가하기 위해서 document.body 안에 넣는 겁니다. 요 개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